다음으로 특별 강연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동원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경영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동원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기업경영 그리고 사회안전망 술 대회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연히 현장에 가서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강의와 겹쳐서 부득이 이렇게 이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 19 그리고 고용관계에 관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노동운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노사분규는 어떻게 될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노동에 관심이 많은 정책 입안자분들, 그리고 노동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학자, 연구자, 기업 경영 관심이 많은 학자, 연구자 모두에게 아마 많이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목은 코비드19와 고용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역사상 팬데믹은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 코비드19 위에 일은 어떻게 바뀌는지, 일자리가 축소될지 증가할지, 또 노동운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팬데믹과 고용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라는 걸 우리 인생에는 처음 당하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경험입니다만,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고용관계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인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흑사병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그런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우선 그 두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고 나면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흑사병은 블랙데스 혹은 플라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병인데, 이게 이제 한 135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200~300년간 계속 유럽에서 끊임없이 이게 발생을 했다가 이게 멈췄다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심지어 지금도 흑사병으로 한 1000명 정도가 매년 세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흑사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다 그러고 치료제는 개발된 적이 없고 아직도 이렇게 이제 많은 희생이 나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유럽의 역사를 보면 흑사병과 떨어뜨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림, 연극, 소설 전부 다 흑사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흑사병은 이제 치사율이 한 50에서 90%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면 거의 절반이거나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사망을 했고, 원래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고 이제 비단기를 따라서 유럽으로 이동이 됐고, 이제 화물선에 이제 쥐에 기생하던 벼룩 때문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는 이제 유럽이 특히 아주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감소를 했고, 희생자는 과거에는 한 1억이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갈수록 이제 추정치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한 2억 정도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구 줄어들고 다시 회복하는데 한 거의 2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경제 경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흑사병 이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대부분 도시 빈민들이 대거 사망을 하고, 이제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농산물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농로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농로 자체가 없어지고 대부분 도시로 가버렸고, 그래서 과거에 농로와 현물을 증발해서 자원을 유지하는 봉건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화폐를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경제 형태가 생기면서 현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지고 전부 다 도시 노동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물품 구매라든가 화폐 사용 이런 게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뭐 신분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게 많이 줄어들고 부가 계급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고용관계도 흑사병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농노와 노동자 계급 다수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크게 피해를 입는 층은 이제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에 있는 이제 계층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았고, 다소 그때 특히 사망을 많이 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와 밀라노 실질 임금 변동 통계를 보면은 흑사병 이후에 실질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이후부터 다시 하락, 150년 이후부터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주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이 이제 인구, 영국의 인구 증가, 이제 흑사병 때 인구가 뚝 떨어진 걸 보이죠. 여기 지금 그 그린 녹색이 이제 임금 상승인데 흑사병 인구가 주는 것과 임금 상승하는 게 서로 아주 반비례하는 게 뚜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노동자 숫자가 줄면서 노동자의 발언권이 많이 올라가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아주 발언권을 행사하고 뭐 권리가 부인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많아졌고, 또 인구 감소하면서 인구당 이용 토지가 넓어지니까 이제 그 농사보다는 목축이 훨씬 더 유리해져서 그래서 신체적 근력이 덜 필요한 여성 고용 기회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지금하고는 반대로 최고임금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비싼 임금을 제시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됐지만 별로 잘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법보다는 지금 현실이 훨씬 더 시장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망을 피해서 이제 다른 임금보다는 다른 걸로 지불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임금 억제하려는 국가 영주 조치한 거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어요. 이제 결국은 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로 임금 향상되니까 사용자 측은 결국은 이걸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대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기계가 등장을 해서 이게 결국은 한 그 후에 1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뭐 6, 700년 전 얘기인데 스페인 독감은 딱 10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참고가 됩니다. 스페인 독감은 지금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페인 그 당시에 아주 그 많은 이제 충격을 불러일으킨 현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바이러스 변이로 1, 2, 3차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이제 지금 치명률 0.3%, 2차가 2.3%, 2차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3차가 좀 더 줄어들었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우리 1차 지금 또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상당히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많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 절반이 20대, 40대 청년층으로 이제 사망자 이게 그래프를 보면 W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20, 30대가 많이 사망을 하죠. 대부분 유행성 독감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하고 사망률을 보면 U자로 나오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W자로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전에 유행한 독감에 면역이 없는 젊은 층들이 대거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세계적으로 한 5억 명 되고 사망자는 5천만에서 1억 정도로 총 감염자 3에서 9%, 전체 뭐 1.3%가 사망을 했다.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명확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 청년층이 사망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가져와서 미국이라든가 디트로이트 뭐 그 당시에 GDP 자체가 6% 감소하고 소비가 8% 감소를 했다. 경제 위축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후에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호경기를 거쳐가지고 기계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대공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대공황에 연결되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위축을 가져오고 비정상적인 호경기를 잠깐 거쳤다가 대공황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도 노동력 감소하고 임금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남녀 노동층이 많이 사망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임금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사망률인데 이 스페인 독감 요 시기에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의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쭉 그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쭉 이제 하락을 하는데 스페인 독감 시기에는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떨어지는 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 때 임금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급상승을 해서 하는 장면이 그래프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조직률이 많이 급증을 하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이제 노동자 숫자가 줄으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해지면서 임금 인상, 뭐 복지 향상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를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노동자 조직률을 보면은 스페인 독감 때 조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 와건 액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노사 분규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20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나면서 2019년에 이제 파업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데다. 그래서 노동운동도 강해지고 또 러시아 공산혁명의 영향도 받고 해서 노동운동이 아주 강해져서 이 당시에 2016년부터 한 20년 사이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엄청나게 많은 파업이 발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노동시장에 접근을 해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 동등한 임금도 요구를 하게 되고 여성들의 인권 문제, 투표권도 많이 향상이 되고 뭐 정치 역할도 많이 향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급감하고 임금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기업인들은 자동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1920년대 포드의 조립 라인을 이제 그때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것처럼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또 노조가 너무 강해지니까 사용자들이 비노조 운동을 펴기 시작을 해서 노조를 견제를 하게 되고 오픈샵 운동 같은 게 확산이 되고 또 이제 복지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이 노조를 대체하려고 하고 결국 조직률이 이제 20년대부터는 서서히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흑사병, 스페인 독감을 보셨는데 그러면 코비드-19는 어떻게 되는 거냐? 코비드-19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죠. 이제 궁금한데 이제 코비드-19는 지금 흑사병이나 이제 그 스페인 독감처럼 많은 사망자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의술이 발달해서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람들이 건강에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그 코비드-19는 일에 대해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그 흑사병 이후에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고 이 스페인 독감 때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는데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기반한 제조, 생산, 판매가 늘어나고 서비스 자체가 스마트해지고 생산 현장에 로봇이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도 제가 이 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거리 미팅 플랫폼이 증가해 사람끼리 서로 만나지 않는 거죠. 줌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비대면 플랫폼 이카노미의 수요가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채용하고 비대면 교육, 훈련, 뭐 화상회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제 일하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규범이 필요합니다. 뉴워크 플레이스 노무제가 필요한데 디지털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나 기계 이카노미 종사자들에 맞는 이 어떤 새로운 노동 기본과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의회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정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어차피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하는 상용직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면서 프리랜서나 아웃소싱이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어차피 뭐 재택근무할 바에는 상용직을 쓰든 프리랜서를 쓰든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기업이 느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레이버 노마드 현상이라는 게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여성들의 노동 기본권 향상에 많이 지금 도움을 주게 될 것 같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과 생활 균형, 부부 사이 가사 분담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단기적으로는 다층적 결제 체제가 비효율적인 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활성화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급, 직무급, 역할급 이런 새로운 임금 제도가 많이 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마 조직 자체가 수평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사의 아주 여러 개의 결제 체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적절하지가 않고, 그리고 직무급, 성과급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코비드-19는 일자리를 이게 늘릴지 줄일지 상당히 궁금하죠. 지금 뭐 실제로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고용이 많이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일로는 전 세계 노동자 81%가 부정직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심각한 실업난에 봉착을 많이 해서 취약계층, 실업자 많이 늘고, 구직급여도 많이 늘고, 청년들 장기 실업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훨씬 자꾸 이제 서서히 인력 효율화로 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업난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 중에서 대면 접촉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겠죠. 우버 직원도 이미 많이 해고를 하고 있고, 리프트라는 이제 차량 공유업체도 많이 줄고 있고, 숙박 에어비앤비도 많이 줄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질 낮은 한시적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임시직,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비정규직, 일용직이 배달 물류에서 많이 늘고, 디지털 특고가 증가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일부 외국 기업에서는 직원 공유란 모델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플로이 쉐어링이라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이 많이 남아도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자라는 쪽으로 직원 한시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외식 호텔 숙박에서 유통 쪽으로 사람을 많이 빌려준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제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는 이런 일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튼 그룹에서 아마존, 페덱스, CVS 같은데 힐튼 그룹의 직원들을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중국, 독일, 일본에서 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 수요가 양극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단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거죠. 이거는 뭐 흑사병 때나 스페인 독감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빙이나 조리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마트에도 우리나라에서 무인 계산대가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ICT 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급 인력에 대한 고용이 증가해서 대기업, 시중은행 쪽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넷마블폰이라든가 뭐 딜리버리 히어로의 쪽도 IT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코비드-19는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노동운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에 미칠 영향은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데, 노동조합에는 우선 이제 이게 개별적인 비대면 고용이 보편화되죠. 비대면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적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도 아마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니고 개별적 고용관계로 자꾸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서서히 뭐 긴박한 구조조정도 있지만 앞으로 서서히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해고되는 노조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런 점은 부정적 측면이고, 반면에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나 그 전에도 보면은 경제 위기가 되면 오히려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도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로 사람들이 몰려갈 가능성도 크고, 또 고용 보장을 원하는 신규 가입 노조원들, 화이트 칼라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새로 신규로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직률은 이제 좀 이거는 불확실하다. 아마 줄어드는 측면과 늘어나는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사 갈등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노동운동도 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사분규가 많이 증가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 IMF 당시에도 파업은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는데 여기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이 실선이 한국의 파업의 건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네모로 연결된 이 선이 EU 국가들의 평균이고 그 밑에 있는 세모로 연결된 선이 지금 그 OECD 평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IMF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나 EU나 OECD나 비슷하게 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IMF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가 월등히 파업이 많고 OECD나 EU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강성 노동 운동이 대두가 되면서 파업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이고 우리도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이 이제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팬데믹은 양극화를 심화시키죠. 경제위기는 양극화를 많이 심화시켜서 이제 소외계층이나 빈민들 대변하고 양극화 저항하는 노동단체나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소외계층을 위한 풀뿌리 노동운동이 많이 가소가 될 것 같아요. 준노조라든가 노조가 비슷하지만 노조가 아닌 외국인 보호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청년 유니언, 뭐 알바 노조, 뭐 그게 이제 법적으로 노조지만 이론적으로는 준노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이런 운동들이 많아질 걸로 보여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이 서로 이제 콜래보레이션하는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역사상 지금 집회 시위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집회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도 이게 다중 집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네트워크 상에서 단체 활동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미 사이버 유니언리즘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미 그 교과서에 등장한 지는 꽤 됐는데 지금도 앞으로 이게 더 가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조도 같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만나는 게 많은 저 방역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노총도 뭐 모바일 투표를 하기도 하고 민주노총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 SNS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종의 가설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게 더블 무브먼트, 펜들럼 가설이라는 겁니다. 더블 무브먼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펜들럼 이게 시계추 이론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뭐 어떤 팬데믹이 나면 이건 고용관계에 아주 강한 충격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그 충격에 대한 바로 충격이 있고 충격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액션이 발생을 하고 리액션이 발생하는 이런 지금 이렇게 2단계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흑사병도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노동기권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노동력 감소, 임금 상승, 노동계층 발언권이 향상되고 여성 고용 확대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최고임금법 제정이 되고 1차 산업혁명이 인양이 되고 결국 노동기본권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항상 이게 펜들럼처럼 한쪽으로 밀면 다시 또 자기 힘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확장됐다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확장이 되어서 노동력 감소, 임금 상승, 노동운동 활성화되고 조직률이 올라가고 노사분규도 많아지고 여성 고용도 확대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가속화되고 사용자들이 강한 노조에 저항해서 비노조 운동을 하게 되고 노동운동 침체가 돼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액션, 리액션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코로나도 역시 액션, 리액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노동력 자체가 줄었는데 지금은 이 위생 보건이 좋아지고 방역이 잘 되어서 사람이 많이 그 젊은 노동력 인구가 많이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제 위기나 구조 조정으로 실업난이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코로나는 단기적으로는 이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하고는 반대로 노동기권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경제 위기, 실업난, 일하는 방법 변화도 노동자들에게 별로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가속, 뭐 산업혁명 가속화되는 거라든가 한시적 일자리 증가한다거나 노사 갈등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노동운동이 재편되고 시민사회 운동이 격화되고 사이버 유니즘이 확산이 되고 또 새로운 노동규범을 만드는 움직임이 오게 되고 또 이 정부가 많이 노사관계 개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여성들의 노동 기본권 향상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실질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IMF 경우에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노동 기본권이 많이 위축이 됐죠. 해고도 많이 당하고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산별노조를 많이 생기게 하고 노동조합이 훨씬 더 재편이 되면서 더 투쟁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노동계의 목소리가 사회 전체 커지는 계기가 된 것처럼 이 코로나도 단기적으로 노동기본권 위축, 장기적으로 노동기본권 회복 움직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더블 무브먼트, 팬데믹이 있으면 액션, 리액션 이렇게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한 20분 조금 넘게 한 25분 가까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팬데믹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 흑사병 또 스페인 독감 사례를 말씀드렸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학교에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비 간연을 끝으로 심포지엄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